근데 내 행동이 너무 부끄럽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자신의 행동이 부끄럽다며 버스 정류장에서 울고 있는 외국인 남성이 있습니다. 외국 기준이라면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순간 아무도 잘못한 게 없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그냥 지나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아무도 나서지 않았는데 이상하게도 그냥 지나가지 못했습니다. 말 한마디 없었고 누가 착한 척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장면을 본 외국인은 그제서야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문득 자신의 행동이 부끄러워졌다고 말합니다. 한국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내가 놓쳐온 게 있었다는 걸요. 이 영상의 끝에서 그가 한국에서 고개를 숙이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를 직접 보게 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울지마 코리아의 지연입니다. 한국을 둘러싼 세계의 진짜 이야기들을 전해드립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 한국이 이런 나라였나 느껴지셨다면 그때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그럼 바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 나는 이미 모든 걸 안다고 생각했어요. 유튜브에서 본 영상들, 블로그에 올라온 후기들, 친구들이 전해준 이야기들.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을 만들어냈죠. 한국은 빠른 나라다. 효율적이지만 차가운 곳이다. 사람들은 바쁘고 개인주의적이고 낯선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다. 그렇게 마음의 준비를 끝내고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첫 며칠은 예상과 다르지 않았어요. 지하철에서 사람들은 스마트폰만 보고 있었고 길에서 마주쳐도 눈인사 하나 없었죠. 편의점 직원은 기계적으로 인사했고 카페에서도 최소한의 대화만 오갔습니다. 역시 그렇구나. 나는 내 예상이 맞았다는 걸 확인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별할 게 하나도 없는 그냥 평범한 화요일 오후였죠. 명동 근처 작은 식당에서 늦은 점심을 먹고 나와서 지갑을 확인하던 순간이었어요. 카드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계산할 때 썼는데 어디로 갔을까요? 황급히 식당으로 다시 들어가려는데 문득 뒤에서 누군가 작은 소리로 말을 걸었어요. 저기요. 돌아보니 중년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든 딱 봐도 바쁜 직장인처럼 보이는 사람이었죠. 그의 손에 내 카드가 들려 있었어요. 이거 떨어뜨리셨어요. 나는 당황해서 고맙다는 말을 겨우 꺼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그 사람이 카드를 건네주면서 보인 표정이 미안해하고 있었거든요. 마치 내가 당황하게 만든 것에 대해 죄송하다는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나는 얼떨결에 카드를 받으며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바쁜 걸음으로 사라져가는 그 모습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는 분명 급한 일이 있었을 거예요. 점심시간도 지났고 정장 차림으로 봐서는 회사로 돌아가야 했을 텐데. 그런데 길바닥에 떨어진 낯선 외국인의 카드를 주우려고 멈춰 섰던 거죠. 그리고 미안해했어요. 고마워해야 할 사람은 나인데. 카드를 주운 그 남성이 사라진 후에도 나는 한참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뭔가 이상했거든요. 분명히 별일 아닌 상황이었는데 마음 한편이 묘하게 어수선했습니다. 그냥 떨어뜨린 걸 주워준 것 뿐인데 말이에요. 명동 거리는 여전히 바빴습니다. 사람들이 스쳐 지나가고 차들이 경적을 울려댔죠. 관광객들은 셀카를 찍고 있었고 직장인들은 휴대폰을 보며 걸었어요. 그런데 내 눈에는 다른 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횡단보도에서였습니다. 신호가 바뀌려는 순간 지팡이를 든 할머니가 아직 길 중앙에 계셨어요. 그때 젊은 남자가 슬쩍 할머니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그냥 할머니 속도에 맞춰서 같이 걸어갔어요. 할머니는 모르셨을 거예요. 누군가 자신을 지켜주고 있다는 걸. 지하철 입구에서도 그랬죠. 무거운 캐리어를 끌고 내려가던 여행객이 있었는데 앞서가던 아저씨가 문득 뒤를 돌아봤어요. 그리고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속도를 늦췄습니다. 여행객이 계단을 다 내려올 때까지. 아무도 이런 걸 주목하지 않았어요. 대단한 일도 아니고 뉴스에 나올 만한 사건도 아니니까요. 그냥 일상이었죠. 하지만 내게는 달랐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는 동안에도 계속 보였어요. 비가 부슬부슬 내리기 시작하자 우산 없는 학생 옆으로 살짝 다가선 아주머니의 모습이 아이스크림을 떨어뜨려서 울고 있는 아이에게 자신의 것을 건네주는 대학생의 손길이 모두 조용했어요. 누구도 소리내지 않았고 누구도 박수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내 가슴이 이렇게 먹먹해지는 걸까요? 사실 처음엔 나도 그냥 지나치려 했어. 내 나라에서라면 당연히 그랬을 거예요. 지팡이 든 할머니? 당연히 천천히 가시겠죠. 무거운 짐을 든 여행객? 그것도 각자 알아서 할 일이고요. 나는 나고 너는 너야. 이게 내가 자란 곳의 기본 원칙이었거든요. 물론 나쁜 건 아니에요.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고 불필요한 간섭을 하지 않는 문화죠. 합리적이고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명동거리에서 본 그 장면들이 처음엔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왜 남의 일에 신경 쓸까? 횡단보도에서 할머니 옆을 지킨 그 남자, 분명히 급한 일이 있었을 텐데요. 지하철 입구에서 속도를 늦춘 아저씨도 마찬가지고요. 내 기준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버스를 타면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저 사람들은 왜 저러지? 그런데 이상하게도 눈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이 계속 눈에 들어왔죠. 주차장에서 차를 빼려다가 뒷차를 먼저 보내주는 아주머니. 버스에서 내리려던 할아버지가 발을 헛디뎠을 때 재빨리 부축해드리는 고등학생. 아무도 고마워하지 않았어요.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이고 당연하다는 듯이 베풀었죠. 그게 더 이상했습니다. 내 나라였다면 분명히 고마워요 라고 큰 소리로 말했을 거예요. 아니면 최소한 어색한 미소라도 보냈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게 없었어요. 마치 물이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숨을 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호텔에 돌아와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이게 뭔지, 왜 이런 기분이 드는지. 분명히 합리적이지 않은 행동들이었는데 왜 나는 계속 그 장면들을 떠올리게 되는 걸까요? 왜 가슴 한편이 이렇게 따뜻해지는 걸까요? 다음 날부터는 의도적으로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정말로 내가 어제 본 게 맞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혹시 우연이었을까 싶어서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지하철 2호선에서였어요. 임산부가 타자마자 맨 끝에 앉아있던 고등학생이 일어났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서 다른 곳으로 이동했죠. 임산부는 당황했어요. 고맙다고 인사하려는데 그 학생은 이미 이어폰을 꽂고 딴 곳을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한 정거장 지나자 또 다른 임산부가 탔어요. 그러자 이번엔 회사원 아저씨가 일어났습니다. 역시 아무 말 없이. 마치 처음 학생의 행동을 본 것처럼 아무도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어요. 지하철 안내방송에서 양보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누군가 눈치를 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움직이자 다른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따라했어요. 카페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새벽에 문을 연 작은 카페에서 일하는 할머니가 계셨는데 무거운 원두 포대를 옮기고 계셨어요. 그때 먼저 와서 기다리던 손님이 슬쩍 일어나서 도와드렸습니다. 할머니는 괜찮다고 하셨지만 그 손님은 이미 포대를 들고 있었어요. 그러자 뒤에서 기다리던 또 다른 손님이 문을 열어드렸고 세 번째 손님이 포대를 놓을 자리를 정리해드렸어요. 5분도 안 걸린 일이었습니다. 누가 주도한 것도 아니고 누가 부탁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한 사람이 움직이자 연쇄 반응처럼 다른 사람들이 따라 움직였죠. 가장 놀라웠던 건 어제 저녁이었어요. 갑작스럽게 소나기가 내렸는데 버스 정류장에 우산 없는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그때 한 아주머니가 자신의 우산을 옆 사람과 함께 썼어요. 그러자 우산을 가진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씩 자신의 우산을 누군가와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말이 오가지도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우산을 기울여서 옆 사람이 비를 덜 맞게 해줬죠. 10여 분 후 비가 그쳤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어요. 인사도 없이 이름을 묻지도 않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런데 나는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말도 없이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어떻게 모든 사람이 같은 마음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걸까요? 밤늦게 호텔방에 돌아와서 노트북을 켰어요. 뭔가 정리해보고 싶었거든요. 내가 며칠 동안 본 것들을 머릿속으로 계산해보려고 했습니다. 지하철에서 자리 양보하는 시계, 약 2에 3분 손해. 무거운 짐 들어주는 시간, 약 5분 손해. 우산 나눠 쓰기, 옷 젖음 확률 50% 증가. 타이핑하다가 손이 멈췄어요. 이게 맞나 싶어서요. 계속 적어봤습니다. 할머니 횡단보도 도움, 늦을 위험 있음, 카페에서 원두 옮겨주기, 본인 일 아님, 떨어뜨린 카드 주워주기, 귀찮은 일. 적으면 적을수록 더 이상해졌어요. 어떻게 계산해도 손해만 나왔거든요. 시간도 손해, 에너지도 손해, 때로는 돈도 손해. 그런데 왜 다들 저러는 걸까요? 인터넷을 검색해봤어요. 한국 문화, 한국 사람들 특징, 정문화 같은 키워드로 말이에요. 나온 설명들은 다 비슷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이 많다, 공동체 문화가 발달했다, 집단주의 성향이 강하다. 하지만 뭔가 부족했어요. 단어로는 설명이 되는데 실제로 와닿지 않았거든요. 다음날 아침 커피를 사러 나갔다가 또 봤습니다. 편의점에서 할아버지가 무료 커피를 뽑으려는데 기계가 작동하지 않았어요. 점원은 바쁘게 다른 일을 하고 있었고요. 그때 뒤에서 기다리던 대학생이 슬쩍 다가가서 기계를 만져봤습니다. 몇 번 버튼을 누르더니 커피가 나왔어요. 할아버지가 고맙다고 하시는데 그 학생은 이미 자신의 음료를 뽑고 있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유를 찾으려고 했던 게 잘못이었다는 걸. 왜라는 질문 자체가 틀렸던 거죠. 이건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손익을 따질 수 있는 일이 아니었고 합리적인 이유로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런 거였어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봄이 되면 꽃이 피는 것처럼. 누가 왜 그러라고 한 게 아니라 원래 그런 거였던 거죠. 그날 밤 노트북을 다시 켰어요. 전날 밤에 적었던 계산들을 모두 지웠습니다. 그리고 새로 적었어요. 이유는 없다. 그냥 그런 것이다. 그제야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이해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이해가 되는 기분이었어요. 아니, 이해라는 말도 맞지 않네요. 그냥 받아들여졌달까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갑자기 떠올랐거든요. 작년 겨울 내 나라에서 있었던 일이 지하철에서 임산부가 탔는데 나는 못 본 척 했었어요. 스마트폰 화면만 바라보면서. 사실 봤거든요. 분명히 봤는데 모른 척 했던 거죠. 그때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누군가 양보하겠지. 내가 꼭 할 필요는 없지. 실제로 다른 사람이 양보했고요. 또 떠올랐습니다. 마트에서 할머니가 높은 선반의 물건을 꺼내려고 애쓰셨던 날.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그냥 지나쳤어요. 직원이 도와드리겠지? 내가 끼어들 필요는 없지. 결국 할머니는 다른 손님에게 부탁하셨어요. 길에서 무거운 짐을 들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사람들도 많이 봤었는데 나는 항상 바쁜 척했어요. 실제로 바빴을 수도 있지만 솔직히 말하면 귀찮았던 거죠. 그런 기억들이 하나씩 떠오르면서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한국에서 본 그 사람들과 비교하니까 더 그랬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아무도 부탁하지 않았는데도 움직였어요. 누가 봐주기를 기대한 것도 아니었고 칭찬받으려고 한 것도 아니었죠. 그냥 자연스럽게 당연하다는 듯이. 나는 어땠나요? 부탁받지 않으면 안 했어요. 누가 봐주지 않으면 관심 없었고요. 심지어 부탁받았을 때도 핑계를 대곤 했습니다. 바빠서, 급해서,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정말 바빴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아니었어요. 그냥 하기 싫었던 거죠.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굳이 나서서 할 필요 없다고 여겼던 거예요. 합리적이라는 이름으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는데도 잠이 안 왔어요. 자꾸 생각이 났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보여준 그 자연스러운 모습들. 말도 없이, 생각도 없이 그냥 몸이 먼저 움직이는 그 순간들. 그리고 나의 모습. 계산하고 따지고 핑계대던 그 모든 순간들. 그때 이상한 감정이 올라왔어요. 존경도 아니었고 감동도 아니었어요. 뭔가 더 개인적인, 더 불편한 감정이었죠. 부끄러움이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걸 놓쳤을까 하는,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관심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지나쳐버린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을까 하는. 그리고 가장 부끄러웠던 건 그걸 합리적이라고 포장했다는 거였어요. 개인주의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내 무관심을 정당화했던 거죠. 한국에 온 지 일주일 만에 나는 처음으로 부끄러워졌습니다. 내 나라에서의 나 자신이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본국에 있는 절친한 친구에게 한국 어때? 하고 묻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음식도 맛있고 사람들도 친절하고 하는 뻔한 대답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부끄러워. 뭐가? 친구가 당황하는 게 느껴졌어요. 내가 한국을 싫어한다고 생각했나 봐요. 한국이 나쁘다는 게 아니야. 오히려 반대지. 내가 너무 당연하게 지나쳐왔다는 걸 알게 됐거든. 그리고 일주일 동안 본 것들을 차근차근 얘기했어요. 카드를 주워준 직장인, 횡단보도에서 할머니를 지켜준 남자, 우산을 나눠 쓴 사람들. 친구는 중간중간 그래서? 라고 물었어요. 별거 아니잖아. 그냥 친절한 거 아니야? 맞아요. 별거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문제였어요. 우리는 왜 안 그래 왔을까? 친구가 말했죠. 우리도 친절하잖아. 부탁하면 도와주고, 어려우면 신경 써주고. 부탁받으면 말이야. 부탁받지 않으면?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여기서는 부탁하기 전에 움직여. 말하기 전에 알아채. 그게 당연한 거야. 친구가 물었어요. 그게 더 좋은 거야? 솔직히 확신할 수 없었어요. 더 좋은지, 더 효율적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있었습니다. 나는 그동안 너무 많은 걸 놓쳤어. 지하철에서 임산부를 못 본 척했던 날들. 마트에서 할머니를 그냥 지나쳤던 순간들. 무거운 짐을 든 사람 옆을 그냥 걸어갔던 모든 때들. 그때마다 나는 핑계가 있었어요. 바빠서, 급해서, 내 일이 아니어서. 그런데 한국에서 본 사람들은 더 바빴을 텐데 멈춰 섰더라고요. 더 급했을 텐데 속도를 늦췄어요. 자신의 일이 아닌데도 손을 내밀었고요. 한국이 대단해서가 아니라는 거야. 내가 너무 당연하게 지나쳐왔다는 걸 알게 됐어. 전화를 끊고 나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평범한 한국의 저녁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고
불 켜진 창문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고 있었어요. 내일도 그 사람들은 누군가의 카드를 주워줄 거고, 누군가와 우산을 나눠 쓸 거고, 누군가의 속도에 맞춰 걸을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제는 알 것 같아요. 돌아가서도 달라져야 한다는 걸? 한국을 떠나는 날 아침이었어요. 마지막으로 그 작은 카페에 들렀습니다. 카드를 주워준 남자를 처음 만났던 그 근처 말이에요.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였는데 그 남자는 없었어요. 당연하죠. 일주일 전 그날만의 우연이었으니까.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전히 누군가는 떨어뜨린 물건을 주워주고 있었고 누군가는 문을 열어주고 있었죠. 여전히 아무도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은 채로. 고항 가는 버스에서 창밖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어요. 한국 사람들에게 이건 그냥 일상이구나. 특별할 게 하나도 없는 늘 해오던 일상. 누구도 칭찬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누구도 고마워하기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원래 그런 거였던 거죠.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하는데 갑자기 웃음이 나왔어요. 일주일 전에 비해 뭐가 달라졌는지 생각해보니까 한국에 대해서 알게 된 게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해 알게 된 거였거든요. 한국이 특별한 나라였던 게 아니에요. 내가 너무 당연한 걸 놓치고 살았던 거였죠. 비행기가 뜨고 난 뒤 창밖으로 한국 땅이 작아지는 걸 바라봤어요.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돌아가서는 달라지자고. 부탁받기 전에 움직이자고. 계산하지 말고 그냥 하자고. 한국에서 배운 건 한국어나 한국 문화가 아니었어요. 그냥 사람이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자연스러운 일들이었죠. 말이 필요하지도 않고 이유가 필요하지도 않은. 지금도 가끔 그때를 떠올려요. 카드를 주워준 그 남자의 미안해하던 표정을. 그리고 그 순간 처음으로 부끄러워졌던 내 모습을. 그날 나는 한국을 본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보게 됐어요. 그게 한국에서 받은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여러분이 가장 충격적으로 느낀 장면은 무엇이었나요? 세계가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은 지금 이 순간에도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셨을까요? 짧은 의견이라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 문장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를 이어가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항상 대한민국의 오늘과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